이솝 우화, 두 개의 자루 이야기. 고대 그리스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이솝 우화 중에서도 특별히 깊이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 목에 두 개의 자루를 메고 태어난다고 합니다. 앞자루에는 남의 허물이 담기고 뒷자루에는 자기 자신의 허물이 담긴다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살면서 남의 잘못은 쉽게 들여다보고 자신의 실수는 잘 보지 못합니다. 이 우화는 표면적으로는 단순해 보이지만 사실은 인간 본성의 가장 깊숙하고 복잡한 부분을 날카롭게 꿰뚫고 있습니다.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 이야기가 사랑받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입니다. 시대가 변하고 문명이 발달해도 변하지 않는 인간의 모습을 정확히 포착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타인의 결점은 빠르게 발견하면서도 자신의 문제점은 보지 못하는 걸까요? 심리학자들은 이를 근본적 귀인 오류라고 부릅니다. 다른 사람의 행동은 그 사람의 성격이나 인품 탓으로 돌리지만 자신의 행동은 상황이나 환경 탓으로 돌리는 경향을 말합니다. 아마도 자아보호 본능 때문일 겁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고통스럽고 때로는 자존감에 상처를 주기도 하니까요. 누군가에게 상처받았다고 느꼈던 많은 날들을 떠올려 봅니다. 그때 내가 정말 피해자였던 걸까요? 아니면 그 사람의 허물만 앞자루에서 꺼내보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상대방의 잘못된 행동에만 집중하며 내가 그 상황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외면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예를 들어 친구가 약속 시간에 늦었을 때 우리는 저 사람은 항상 시간 개념이 없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내가 늦었을 때는 교통체증이 심했어. 갑작스러운 일이 생겼어라고 변명하죠. 직장에서 동료가 실수했을 때는 그 사람의 능력 부족으로 여기지만 내가 실수했을 때는 업무량이 너무 많았다거나 스트레스 때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이중잣대를 적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저는 한동안 뒷자루를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나도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말 한마디가, 내 행동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평생 남을 수도 있다는 거요. 무심코 던진 농담이 누군가에게는 깊은 상처가 되었을 수도 있고 나도 모르게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학창시절 친구에게 했던 말들이 떠오릅니다. 그때는 재미있다고 생각했던 놀림이나 별명이 그 친구에게는 큰 상처였을지도 모릅니다. 직장에서 후배에게 했던 날카로운 지적이나 가족에게 짜증 섞인 말투로 던진 한마디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순간에는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받는 사람에게는 오래도록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을 수 있는 말들이었을 것입니다. 그 생각을 하고 나니 그동안 미워했던 사람에 대한 마음이 조금은 부드러워졌습니다. 그 사람도 나처럼 불완전한 인간이고 실수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완벽하지 않은 나 자신을 돌아보니 다른 사람의 불완전함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준 것도 악의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 순간 자신의 감정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했거나 상황을 잘못 판단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이것이 모든 잘못을 정당화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잘못은 잘못이고 상처는 상처입니다. 하지만 그 잘못과 상처 뒤에 숨어있는 인간적인 모습을 보게 되었을 때 분노와 원망보다는 이해와 연민의 마음이 생겨났습니다. 나도 그런 실수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인간관계에서 갈등이 생기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서로 다른 배경과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만나면서 오해와 충돌이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입니다. 상대방의 잘못만 지적하며 자신을 정당화하려 할 것인가? 아니면 내 자신도 돌아보며 진정한 화해의 길을 찾을 것인가? 용서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고 원망과 분노를 내려놓는 것은 많은 용기와 시간이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심으로 용서하고 싶다면 먼저 해야 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내 뒤에 있는 자루를 여는 일입니다. 자기 허물을 들여다보는 것은 고통스럽지만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성장의 시작입니다. 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할 때 비로소 상대방을 진심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자기 허물을 들여다보는 사람이 진짜로 남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도 실수투성이인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공감의 진정한 힘입니다.
뒷자루를 여는 것은 단순히 자책하는 것이 아닙니다. 건설적인 성찰을 통해 더 나은 사람이 되려는 노력입니다. 아, 나도 이런 실수를 했었구나. 나도 누군가를 이해하지 못했던 순간들이 있었구나 하고 깨닫는 것입니다. 이런 깨달음은 우리를 더 겸손하게 만들고 동시에 더 지혜롭게 만듭니다. 또한 뒷자루를 여는 것은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자신의 부족함과 마주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용기야말로 진정한 어른이 되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자신의 그림자를 직시할 수 있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밝은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이런 깨달음은 우리의 인간관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킵니다. 타인을 판단하기보다는 이해하려 노력하게 되고 완벽을 요구하기보다는 서로의 부족함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겸손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상대방을 비난하기 전에 나라면 어땠을까? 나도 비슷한 실수를 한 적이 있지 않나? 하고 먼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것은 결국 더 따뜻하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드는 일입니다. 서로의 허물만 들춰내며 비난하는 대신 서로의 부족함을 이해하고 감싸 안을 때 진정한 화해와 치유가 시작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일어나는 많은 갈등들도 이런 마음가짐으로 접근한다면 훨씬 건설적으로 해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런 자세는 우리 자신에게도 큰 해방감을 가져다 줍니다. 늘 다른 사람의 잘못을 찾아 비난하고 원망하며 사는 것은 우리 자신을 괴롭히는 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관대한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 마음도 훨씬 가벼워집니다. 혹시 당신의 마음속에도 앞자루에서 자꾸 꺼내들고 있는 누군가가 있지 않으신가요? 그 사람에 대한 원망과 분노로 괴로워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오늘 하루만큼은 그 자루를 잠시 내려놓고 뒤에 있는 자루를 들여다보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을 돌아보는 일은 결코 자신을 비하하거나 상대방의 잘못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성숙한 인간이 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내 뒷자루를 열어보는 용기를 가진 사람만이 진정한 평화와 화해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